안녕하세요. 배우 오윤아입니다. 2025년 미랄의 밤 미주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수요일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한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내 여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될수록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항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 요원과 항공교통관제사는 필수 인력으로 분류되어 무급으로 근무를 이어가게 됩니다. 셧다운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급 상태에 놓인 직원들의 결근율이 높아지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TSA 직원의 결근으로 인해 공항 보안 검색 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항공교통관제사의 인력 부족으로 항공기 이착륙 속도가 느려져 항공편 지연 및 결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FAA의 신규 관제사 채용 및 교육이 중단되어 FAA의 신규 관제사 채용 및 교육이 중단되면서 장기적으로 항공 시스템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셧다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국립공원 내 방문자 센터와 유료 주차장, 화장실 등 건물과 시설들은 대부분 폐쇄됩니다. 또 공원 내 도로, 산책로, 야외 공간은 일반적으로 개방되지만 안내 인력이 없어서 길을 잃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기관이 1일 셧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매달 7,400만 명 이상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 혜택은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연금 수급 신청 역시 온라인, 전화, 현장 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셧다운 상황에서도 핵심 업무는 유지됩니다. 사회보장국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최근 발표한 비상운영계획에서 직접 서비스 운영과 정확하고 적시적인 지급을 위한 핵심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연금은 매년 의회의 예산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지급이 의무화돼 있고 주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분담하는 급여세를 통해 재원이 마련됩니다. 따라서 은퇴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은 차질 없이 지급됩니다.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이민세관 단속국, 연방수사국과 협력해 대규모 이민 사기 단속 작전인 트윈실드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세인트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1,000건 이상의 이민 신청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USCIS는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방문과 인터뷰를 포함한 900건 이상의 심사를 통해 총 275건의 사기 또는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 건수의 약 4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적발된 사례의 주요 유형으로는 위조 서류 제출, 결혼 사기, 그리고 고령 시민에 대한 학대 및 착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인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거비 마련을 위해 이혼까지 미루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4%가 매달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가격과 렌트비가 팬데믹 전후로 각각 40%, 22% 이상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거나 6.2%는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5.7%는 룸메이트, 5.3%는 연인과 동거하며 비용을 나누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 충격인 것은 주거비 문제로 인해 삶의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2.8%는 이혼이나 별거를 연기했다고 응답했고 자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4%는 출산을 미루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앞두고 고객 마일리지와 회원 등급을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양사는 합병 이후에도 기존 아시아나 클럽 마일리지를 최소 10년간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로 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적립된 마일리지는 기존 유효 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쌓이는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로만 적립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원할 경우 스카이패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공기 탑승으로 쌓은 마일은 1대1 비율로, 신용카드 사용 등 제휴 마일은 1대 0.82의 비율로 전환됩니다. 우수회원 제도도 개편됩니다. 아시아나 항공 우수회원은 대한항공의 유사 등급으로 자동 전환되며 양사의 탑승 실적을 합산해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 대한항공은 기존의 모닝캄과 모닝캄 프리미엄 사이의 새로운 등급인 모닝캄 셀렉트를 신설해서 회원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형 창고형 마트 체인 코스트코가 관세에 맞서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적극 도입하고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코스트코가 발표한 이달부터 시행되는 변화 4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커클랜드 제품을 강화하고 계절 상품을 축소합니다. 코스트코는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 제품을 확대하고 관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입품 대신 미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특히 건강, 미용, 타이어, 매트리스 부문에서 이러한 전략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반면 연말 시즌 장식품 등 계절성 상품은 대폭 축소됩니다. 두 번째는 약국 처방전 보관함 도입입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 일부 매장에서는 처방전 보관함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약국 운영 시간이 아닐 때에도 문자 메시지나 앱을 통해 받은 코드를 입력해 처방약이나 안경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푸드코트 음료가 코카콜라로 전환됩니다. 푸드코트는 올 가을까지 전 매장에서 코카콜라 제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펩시 제품으로 바꿨던 이후 12년 만에 복귀입니다. 코스트코 경영진은 이번 전환이 대표 메뉴인 핫도그 탄산음료 세트 가격 유지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는 신규 매장 35곳을 개점한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24개 매장을 열었던 코스트코는 내년 8월까지 35곳을 추가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중 첫 번째로 개장하는 매장은 미시간주 프루트포트, 펜실베니아주 메카닉스버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인디언랜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 비즈니스 센터 등 4곳으로 10월 개장합니다. 이상으로 수요일에 전해드린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현 목사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찬양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칼라워십의 몸 찬양과 연장자 앙상블 팀의 찬양과 연주, 이태영 목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카우니 재무관 할리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